네, 안녕하세요. 화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이토가 이제 식물을 의미하고 케미칼은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을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네, 예를 들면 나무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그 다음에 사탕 수수로부터 추출하는 설탕, 이렇게 식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식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식물 화합물. 네, 이렇게 식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합물질들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질병이나 해충, 또 가뭄,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부터 식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방어 물질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식물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물 화합물 중에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섭취했을 때 건강과 영양에 유익한 그런 생리활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식물 영양소의 종류는 지금까지 알려진 식물 영양소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영양소들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이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들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한 그런 이름의 그런 식물 영양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로티노이드라든가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플라보노이드, 퀘레세틴, 안토시아닌, 또 이소플라본, 레스베라트롤, 또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나 설포라판 등과 같은 이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식물 영양소의 작용을 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그러한 작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항산화 작용. 우리 사람이 산소를 이용하면 이제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고, 유해산소가 우리 세포나 조직을 산화를 시키는데, 손상을 입히는데 이렇게 산화를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작용을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EGCG라고 해서 녹차에 들어있는 이러한 식물 영양소, 또 레스베라트롤, 적포도주, 적포도주에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또 그 밖에 토마토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설포라폰 같은 이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NRF2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의 이름이 나오고요. 리독스라고 나오는데 독성을 제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식물 영양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독성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이제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면 항산화제가 필요하고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과 채소, 식물에 들어있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세포 내에서 NRF2라고 하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이 NRF2가 항산화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항산화 유전자를 발현시키면서 결국은 산화를 방어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식물 영양소들이 NRF2를 활성화시키고, NRF2가 항산화 효소, 또 해독 효소, 그리고 세포 보호 단백질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산화에 의해서 DNA 손상이라든가 돌연변이, 또 후생학적으로 이제 악성으로 변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방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RF2라고 하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항산화 작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유용성을 제공해 주게 되죠.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또 호흡기계, 당대사,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악성물, 암을 얘기하죠. 암을 얘기하고, 또 소화기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NRF2가 항산화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고, 식물 영양소가 이 NRF2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영양소는 항비만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논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잘 보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기세포에서 이제 지방세포가 만들어지고 지방전구세포가 이제 지방세포로 성숙하고 분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전구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거나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데 이런 과정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식물영양소가 할 수 있게 되고요. 지방전구세포가 성숙하게 되면 지방세포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성숙을 억제한다거나 또 지방전구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거나 또 지방세포가 이제 성숙이 다 된 다음에 분해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식물영양소가, 다양한 식물영양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뇨에 이제 저항한다, 항당뇨에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카테킨, EGCG, 이소플라본 같은 이러한 식물영양소가 또 이 당의 대사 그리고 당 수송체를 억제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식물영양소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를 개선시켜서 당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 또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에도 고인슐린 혈증,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기능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고지혈증 관련해서도 또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우리 현대인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 고지혈증이 되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이제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또 동맥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경화도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런 식물 영양소가 이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이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또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또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식물 영양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현대인들은 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암은 여러 가지 DNA 손상, 산화에 의해서 세포가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암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DNA를 복구시키고 세포 주기가 너무 빨라지는 것도 좀 지연시키고 또 세포 독성을 해소해서 이러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물 영양소별로 이제 진행된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러한 식물 영양소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 암 발생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동물 연구가 많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규모가 이제 작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항암에 대한 식물 영양소의 어떤 효용성, 기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식물 영양소가 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 영양소가 조골세포의 기능을 촉진해서 뼈의 합성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파골세포, 즉 뼈를 이제 파괴하는 그러한 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고 보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